안녕하세요. 지안 주신 토마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럼컴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할 주식은 네. 현대건설이네요. 현대건설. 또 건설 갖고 오셨네요. 이번은 약간 보수적으로 최근 이제 환경 컨센서스 여기가 애널리스트 리포트 모아준 사이트거든요. 네. 여기서 그냥 좀 리포트 나온 거 위주로 일단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관심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기관들이. 그래가지고 보다 보니까 현대건설 이게 리포트가 있고 제목이 얽힌 실타래를 풀어보자. 긍정과 부정이 혼자는 수익성. 제목만 봤을 때는 뭔가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좀 부정적인 면도 있다. 녹록지 않다. 아니면 뭐 잘 될 것 같다. 이런 리포트예요. 그래서 일단 리포트 제목 자체가 좀 눈에 끌려서 그냥 준비했습니다. 하나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요즘 그 건설사들 자금 상황이 좋나요? 그냥 업계 전반으로 했을 때. 케바케인데 약간. 케바케여도 그냥 전반적으로 했을 때. 사실 안 좋아요. 그러면은 나통님 생각했을 때 건설사들이 지금 상황에서 네. 재개발에 열정적으로 투입할 자금이 많나요? 많지 않죠. 그러면은 건설사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적극적으로 재개발을 뛰어들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쵸. 네. 요즘 자꾸 재개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 동네 그렇죠. 저희 동네도 그렇고 아니, 갈려나가는 게 많은 것 같아서요. 아니 빌라 말도 안 돼 올랐더라. 봤어 가격? 빌라 가격? 빌라 가격이 얼마죠? 층 하나에 7, 8억 하던데 빌라가? 7, 8억이라고? 되게 비싸네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쪽에 그 언더백에 거기가. 그래서 옛날에 몇 천만 원 아니면 1억대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이게 사실 주식 안 해도 되지. 그냥 부동산에서 그냥 버티면 되지. 그렇긴 하죠. 근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그런 상황인데 건설사들이 어쨌든 아파트를 짓는다고 쳐도 아파트에 자금이 몰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맞죠. 그럼 어쨌든 지불을 해줘야 되는 건지 건물주들이 나가는 거잖아. 그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녹록치 않아요. 그렇죠. 네, 녹록치 않아요. 저는 가끔 의문점이 생겨서요. 요즘 건설업계가 좋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우리 마통님이 이걸 갖고 왔으니까. 또 맞는 말이긴 해요. 사실 뭐 본전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나가던 현대건설도 따지고 보면 한번 옛날에 망했었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수주를 많이 안 하지 않아요, 일부러? 수주를? 그러니까 이런 뭐 재개발 사업 같은 거 굳이 리스크를 크게 안 가져가려고. 그것도 맞아요. 잘 이제 뭐 재개발 해주세요 하는데 건설사 안 뛰어들죠. 그 가격대 제가 공임비가 안 나오니까. 몇 달 전에 그 뉴스를 본 것 같거든요. 기사를. 재개발을 하는 업체는 그러니까 지역은 많은데 건설사들이 자금 사정상 안 한다고. 그것도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해보시죠. 네. 보면은 시총이 3조 6천억 그리고 주가가 3만원 정도 합니다. 이게 많이 밀렸어요. 쭉 계속 밀려서 이게 주봉인데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좀 버틴 건가? 그래서 3만원 찍고 올라가나? 이 정도 차트라서 일단 가졌고요. 그리고 매출액이 약 30조 영업이익이 7천억 정도. 그러면은 어쨌든 실적 봤을 때 이거 적자 뜨는 회사도 아니고 무난하잖아요. 회사가 무난한 게 아니라 사실 좋죠. 이 정도면. 근데 영업이익이 매출액에 비해서는 그렇게 엄청나진 않네요. 그렇죠. 건설이 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거예요. 맞아요. 보면은 이게 현대건설 홈페이지에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뭐 수주 잔고가 90조 정도 되니까 3년치 일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별도 기준은 매출 15조에 영업이익 3천억. 아까는 이제 연결까지 다른 종속회사들 합쳐가지고 봤던 숫자가 매출이 그렇게 나왔던 거고. 근데 이거 하나 궁금한 게 또 있네요. 이 방금 3년치라 그랬잖아요. 네. 3년치의 리스크도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맞아요. 왜냐면은 3년 동안 물가 인상률에 의해서 자재값이 올라가면 안 좋죠. 리스크가 되는 거잖아요. 리스크죠. 네. 알겠습니다. 건설사들은 길게 말고 그래서 예정보다는 빨리 짓고 빨리 끝내야 좋은 거고. 그렇죠. 보면은 통합부분 매출이 2조 7천. 역시 주택이 여기 그래도 많아요. 현대건설이 나름 이제 뭐 플랜트란 전력 이런 게 많다고 해도 거의 3분의 2 정도가 주택이고요. 따지고 보면 플랜트 전력이 6조 정도인데 이거 사실 6조만 해도 엄청난 큰 숫자긴 한데 그렇죠. 이게 회사 전체에 봤을 때는 20% 정도 매출액 기준이고 뭐 지원들 한 7,000명 되고요. 진출국가 62개국, 해외 프로젝트가 885건, 진행 현장만 지금 50개국. 1965년 태국 고속도로부터 공사부터 시작했다. 옛날에 아마 여기가 이명박 대통령 처음에 갔던 건설 현장 거기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왠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모자수가 단단했던 거. 네, 그때 가지고 이제 갔다가 당시에 그 건설 현장은 되게 적자였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직원으로서 상부에 보고했는데 좀 중간에 묵살되고 한번 그때 내부 임금 체불이나 뭐 그런 걸로 폭동 났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문제된데 일단은 금고를 빡쳐가지고 지켰다. 뭐 회사를 위한 본인 회고로 그게 있어요. 그때 그거 붙잡혔다고 해요. 예, 그 직원들한테. 사진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이 당시 태국 고속도로는 사실상 현대건설이 이제 처음에 수주해가지고 적자 났어요. 적자 나고 마무리하고 이제 국내 이걸 바탕으로 경부고속도로 닦았죠. 어쨌든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해외 뭐 잘 되고 있어요. 현재 승승장구하고 있고 뭐 지표 관리도 뭐 잘하고 있고. 보면은 뭐 해상풍력 바이오가스, 뭐 플랜트 사업, 청정 수소, 대형 원전도 하고 있고 친재생 에너지 쪽도 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사업 보면은 이게 극저온 액화 공정 설계 뭐 이런 게 중요하고 스마트 플랜트, 디지털화된 플랜트가 필요하고 그리고 에너지 보면 대형 원전과 초대형 원자 경락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수산 태양광 부력체 다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랫동안 해왔다. 봤을 때 이게 토목을 보면은 해외 쪽이 좀 더 비중이 높고 주택은 한 75% 정도 국내가 높고요.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 담수, 신사 플랜트, 원자력, 태양광 이쪽 해외가 많이 높네요. 원재료 쓰는 거는 봉강류, 강판유, 레미콘, 시멘트 이게 주로인데 보면은 일단은 봉강류 최고이 좀 떨어지고 후판도 떨어졌어요. 이게 가격이. 왜냐면 중건설 가격이 안 좋아가지고 채광업체 가격이 밀리고 채광업체 가격도 떨어지고 건설 원가도 원래 낮아지는데 인건비만 좀 오를 뿐이고 레미콘 가격은 좀 올랐고 시멘트는 또한 상황이고 건설사들은 이제 수주 현황을 봤을 때 공시를 하거든요. 매출 및 수주 현황. 그래가지고 이제 미래 매출 한 3년에 걸쳐가지고 되겠죠. 해가지고 그냥 몇 조 쌓여있나 이걸 보는 거고요. 사실 이거 너무 건설적이 많아가지고 수익성 분석이 안 돼요. 사실은 진짜 문제되는 사업장이지. 그거밖에 눈에 안 들어오지 기산한 거. 지금 이걸 장기로 봤을 때는 그냥 대충 1년간 봤을 때 그 낮은 가격 아닌가 그냥 이렇게 접근하는 게 보통 일반 투자자들이나 저도 그렇죠. 누가 사고 있나 최근에 봤을 때는 제가 이거를 본 거는 현대건설이 보면은 일본 갔을 때 5월달에 엄청 올랐다가 순식간에 쫙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작업을 누가 했냐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매수를 누가 했고 누가 내렸냐. 그래서 이 5월달인데 보시면 4월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 있잖아요. 외국인이 미친듯이 삽니다. 사다가 쫙 팔아요. 이 결론이 뭐냐면은 현대건설의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외국인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살 때 같이 들어가야지 외국인 팔 때 들어가는 거는 좀 무모하지신. 뭐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앞으로 현대건설. 네. 앞으로 현대건설 문제가 네. 건설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건설업이요? 앞으로 3년 동안. 국내에서 육성해야 될 산업은 맞거든요. 주택 공급도 지금 일단 하긴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건설업이 마냥 비관적이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걸려있는 산업도 많아요. 사실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많고 어쨌든 정부에서도 이번에 주택 공급을 계속 늘리긴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꼭 말이 서울이지 사실 근교겠지만 그리고 해외 쪽 건축 수주도 많이 하고 이게 또 우크라 재건주나 뭐 재건주에 다 들어가긴 하니까 그래도 뭐 무난하지 않을까? 원가 절감이라는 게 정말 일거리 없으면은 뭐 직원도 임금이 좀 나가긴 했지만 건설 안 하면 되죠. 가만히 있으면. 원자재 미리 쌓아놓고 막 엄청 하는 건 아니니까. 편하게 사는 거니까. 네. 그리고 사실 약간 사기성이 있긴 한데 좀 약간 수익성 안 좋으면 나중에 부담금을 늘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내놓으라고. 그걸 채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사기적인 기술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건설사들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이게 말이 되는 생각도 있기는 했는데. 그렇죠. 계약이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게 어쨌든 손해는 안 보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앞으로 3년 동안 현대건설은? 저는 좋게 봅니다. 사실 저는. 좋게. 왜냐면 해외 수주가 어쨌든 설마 더 줄겠냐. 왜냐면은 코로나 이후니까 옛날보다는 더 좋겠죠. 좀 그냥 가볍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네, 향후 좀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는 없을 거고. 네. 근데 뭐 매출액이 30조에 영업이익이 7천에서 1조 정도면은 해다가 6조 정도는 갈 수 있지 않냐. 영업이익만 봤을 때. 뭐 지금의 주가의 한 80%에서 100% 정도 되지 않나? 근데 건설업이 사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다들 버는 거에 비해서 퍼가 낮긴 해요. 건설들이. 그렇죠. 그리고 약간 부실사업장이 한번 좀 터지긴 해야 되는데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좀 몇 군데 문제되는 거 있잖아요. 몇 군데 아니고 꽤 많지 않아요? 꽤 많죠. 사실 그래서 그것도 그렇지만은 지금 상가들 엄청 공시인 데 있잖아요. 은행이 다 이제 담보 잡고 있는 거. 그렇죠. 그런 약간 그런 부실들이 다 터지고 은행이 회수하고 은행도 그런 거에 충당을 다시 잡고 뭔가 한번 좀 이게 물갈이 그런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임대료를 유지해가지고 결국에는 물가를 높게 해가지고 소비자 물가가 계속 높는 게 맞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터트리기보다는 뭔가 좀 자를 건 이제 잘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옛날에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처럼 되지 않나요? 뭐요? 부동산. 모기지론? 네. 그거는 좀 다른 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저 신용자도 엄청 대출 많이 해줬죠.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요. 은행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새 좀 최근에 좀 몇몇 정책으로 해가지고 좀 대출 풀었었죠. 그렇죠. 요새.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DSR 규조가 완전히 풀린 건 아니라서 저도 최근에 한번 전세 대출 얼마까지 나오나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또 살려고요? 내가 전세
근데 이게 그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냥 간단하게 개인정보 아니고 이게 내가 연봉이랑 부채 상황이랑 넣으면은 나와요. 그게 내가 제가 받을 수 있는 전세 대출 자금이 한 2억 5천? 그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면 되겠네. 뭘 사? 2억 5천짜리. 전세를? 아니 어제 전세를 내가 뭐 한 3억 전세하는데 2억 5천 정도 들어가는 건데 사실 요새 3억 전세도 아파트 기준은 많지 않아요. 빌라 좀 있겠지만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다 참. 그리고 어쨌든 현대건설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겠지만 크게 우상향하진 않는다. 뭐, 천천히 오르기 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재건축 쪽에서 장기적으로 전제 끝나면 어떻게든 오르긴 할 테니까 네. 그 GS랑 현대건설 그 정도 차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마칠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통이었습니다.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